근데 실제로는 60%가 안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사는 인터뷰 조사다 보니까 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좀 높아진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이렇게 선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하자라는 분위기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속마음을 보면 결국 투표를 안 하는 분들이 더 비중이 높아진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투표에 대한 의미로 이번 선거에서 과연 투표율이 높지 않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많은 언론에서 이번 투표율은 굉장히 높을 거다라는 부분을 많이 지적했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의 인식이 좀 변한 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날 휴일이지 않았습니까? 6월 6일 현충일도 휴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 주위에서도 6월 5일 날 휴가를 쓰고 연달아 놀자 이런 식의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투표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때 투표를 꼭 하러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조금 더 쉴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먼저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휴일과 연휴와 관련된 부분이 좀 높아서 투표율은 좀 더 떨어졌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고요. 네. 차라리 이 뭐 그 투표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게 아니라 뭐 직장인이든 뭐 학생이든 다른 뭐 일반인이든 뭐 특정 시간 동안만 이제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투표를 위해서 제공되는 시간에서 조금 더 할당해서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하면은 뭐 직장인들이나 학생인들 모두 반갑게 투표하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이번에 처음 도입되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부재자 투표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부재자 투표는 결국 군인들이 제일 많이 했었죠. 군대에서 해본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재자 투표는 반드시 먼저 사전 신고를 하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말하자면 곳에 신청을 해서 투표용지를 내가 어느 또 투표소에 가서 하겠다라는 부분을 또 먼저 받아서 투표를 한 다음에 또 우편통지에 넣어서 우체통에 넣어야 되는 뭐 이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이제 사전 투표라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했고 일종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무려 이틀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고요. 그것을 전국 어디에건 미리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만 해서 봉투에 넣고 투표함에 넣으면 그것이 알아서 자기 지역구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선거구로 가서 개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이번에 그 사전 투표를 통해서 10%가 넘는 사람들이 미리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10%가 넘는 분들이 미리 투표를 하고 제가 생각하기엔 6월 4일 날, 5일 날, 6일 날 놀러 가셨다라는 결과도 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사전에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가 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소지를 두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무래도 주소를 두고 있는데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옮겨 있다 보면 투표소, 그러니까 내가 투표를 할 곳과는 멀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표할 시간이 나지 않고 이렇게 되면 투표를 포기하고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는 어쨌거나 미리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20대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사전 투표를 통해서. 근데 사실상 지금 저희가 어르신 세대, 40대, 50대, 60대 세대의 인터뷰를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분들에게 있어서 사전투표를 할 이유가 있었느냐, 특별히 사전투표에 대한 부분이 선호도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느낌이. 제가 인터뷰를 나갔을 때는 이미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가 왜 이제서야 시행이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사전투표가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투표율을 높이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시간을 주는 것도 괜찮지만, 하지만 몇몇 직장에서는 지금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차라리 투표를 하게 되면 그날 출석을 인정을 해준다든지, 사회적으로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투표를 했을 때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는 가산점을 주게 되면 투표를 사람들이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투표를 더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좀 논쟁이 있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권리이자 의무라고 하는데 의무 사항에 대해서 무슨 혜택을 주는 건 옳지 않지 않냐. 근데 제가 본 사진 몇 장 중에는 투표를 하니까 어느 선관위 직원 같아요. 꽃을 하나씩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요. 뭐 선착순 몇 명에게 꽃을 드립니다. 물론 좋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뭐 제공을 받으면서까지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것이 국가 예산으로 또 될 텐데 국가 예산을 써가면서 유권자가 무슨 혜택을 받아야 하느냐? 뭐 이런 많은 논쟁거리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투표율이 낮다 보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사전 투표제가 있어서 좀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번에 국가적인 분위기가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선거하는 데 있어서 좀 조용하게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면서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아무래도 이 투표율이 그리고 투표율을 전체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이번이 제1회 선거에 비해서는 작겠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안 좋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표율이 낮았지만 다음번에 투표 때는 좀 더 이 사전 투표제를 활용해서 국민 투표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사전 투표 제도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했느냐? 정말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건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물론 열심히 알렸겠지만 사실 언론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지 않았고요. 실제로 행해지다는 것에 대해서 그날 뉴스에 대해 정도만 미리 계획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홍보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홍보는 역시 시행이라고 이번에 시행됨으로써 아 이런 제도가 있구나 내가 몰랐구나 라는 부분이 확실히 인식됐을 것 같고요. 다음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어느 정도로 발휘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물론 생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어르신들 특히 40대, 50대, 60대 가운데서 당장 하루라도 가게를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은 혹은 직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분들은 이번 선거도 거의 6월 4일에는 부족하거나 하지 못했을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셨던 분도 많을 것 같고 사전선거라는 것이 그러니 공휴일 조금 더 주말이라든지 뭐 토요일 일요일 가운데 행해지면 더 좋겠다. 물론 이번이 토요일 하루가 껴있어서 좋긴 했습니다만 일요일이라는 제도를 좀 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지는 내용이고요. 주변 분들한테 투표를 하자, 투표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 가운데서도 물론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투표 못 하실 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좀 이런 이율배반을 한번 느껴봐요. 어르신들 마찬가지일 텐데요. 다들 투표하자고 해요. 투표한다. 하자. 누가 얘기하건 간에 나 투표 안 해. 뭐 아주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난 이런 것 때문에 투표 절대 안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은데 우리는 40%가 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니 이게 이제 투표가 일종의 허례허식이나 예의 차리는 것처럼 변질되는 것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가운데 투표 제도가 좀 변경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런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 심지어는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10몇 %만 투표해도 당선자가 나오잖아요. 국민의 유권자 중에 10%가 안 되는 사람이 투표를 했는데도 그중에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자가 돼버리는 이런 것들이 될 것을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라는 방향점도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아까 어르신께서 왜 이제 나왔냐 뭐 이런 부분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전투표 말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한 것 같이 그런 게 있는데요. 가산점 제도 그런 게 있는데 의무기 때문에 거기서 혜택을 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분들이 많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반대로는 국민의 의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투표하는 사람들은 가산점을 얻으면 그만큼 안 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얻겠죠. 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점 제도가 조금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자꾸 제가 반대하는 것 같은데 역으로 아니 이건 좋은 논점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우리 간편한 정치인 법을 만드시는 분들께서는 야 가산점을 줘? 그럼 역으로 페널티만 주면 되잖아. 투표 안 한 사람들한테 다 마이너스를 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논조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물론 재밌는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방금 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또 떠오르는 생각인데 이렇게 페널티를 주게 되면은 또 시민들이 많은 또 부정적인 시위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뭔가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네. 또 사전 투표에 대한 저의 또 생각은 아무래도 이렇게 최초로 시행이 됐지만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단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처음 도입되었던 부분인 만큼이나 있어서 이 투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특정 관할 지역에서 또 개표를 하는데 많은 소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아무래도 이 사전 투표가 두 가지로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 관내 투표와 간외 투표로 진행이 되는데 관내 투표는 일반 그 투표지에 작성해서 투표 용지, 투표함에 그냥 제출하면 되는데 이 관외 투표는 이 투표 용지를 우편 봉투에 동봉을 해서 이 관할 지역의 참관인 앞에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뜯는다고 합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또 개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됐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고쳐 나간다면 사전 투표가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걸 좀 생각해 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모바일 기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든 다 연결되고 순식간에 뭔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뭔가를 선택하는 것 외에 문자로서 뭔가를 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여론조사도 상당히 이런 모바일 조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답들을 얻고 있거든요. 투표라는 것이 이게 간편한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 장치들이 있는데도 그것에 왜 접근을 못할까라는 부분으로 좀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을 기술 좋은 사람들이 해킹하거나 뭔가 다른 악용하게 되면 대량의 표가 엉뚱하게 활용돼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모바일이니까 뭐 공인 인증을 활용하건 아니면 뭐 개인 인증 같은 경우에 뭐 요즘은 비밀번호 막 넣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 핸드폰이 뭐 어떤 특수한 장치에 의해서 이 사람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내가 이 사람이 지금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몇 시 몇 분에 찍은 자기 모습을 비교해서 그 완전히 뭐 매칭을 하는 것을 좀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나서 투표를 한다든지 아들이나 자녀가 그 아버지의 핸드폰을 가지고 투표하지 못하게 만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지문도 지문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문도 뭐 파일을 만들어서 그 지문을 보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장치도 찍어서 사진 찍고 그것을 보내주고 나면 그것을 스캔해서 읽고 나서 인증을 해준다든지 수만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 정치, 투표에 대한 불신. 아까 말한 답변 중에 투명하게 선거를 해야 된다. 많이 투명해졌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하지만 아직도 흑색 선전. 이번에는 뭐 공약이 다 대동소이하니까 뭐 많은 흑색 선전이 난무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 선거라는 것이 왜 이렇게 불편한 쪽으로만 갈까? 좀 그나마 사전투표라는 것이 생겨서 이만큼 편리해졌어라고 하는데 그건 수십 년 전에 도입해서도 이미 했었을 만한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주변 분들하고 이번 사전투표나 혹은 투표에 꼭 하자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야 사전투표 제도가 있어 알아? 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실 부분이 아닌가. SNS상에서 또 모여서 토론하시는 가운데에서 사전투표 이번 꼭 뭐 다음에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 더 많이 하자고 우리가 건의하자.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유권자가 가져야 될 권리가 아닌가. 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답을 좀 주시고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과연 마지막 질문에서는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답했고 선거는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된다는 말은 어떻게 지금 진행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참 좋은 거는 제가 어느 당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당이 참 곤란하겠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그 당은 지금 이제 안 나와서 참 사회가 조용합니다. 선거 분위기도 조용하고.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국민들이 참 후보자를
잘 뽑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세월호 침몰 때문에 그러고 그 유병헌 그 정말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참 안타깝고 우울하게 지내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정부나 집권 여당에서는 국민들의 이 알 권리나 행복을 위해서 좀 정면 돌파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그런 사회를 조금 불리하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지 말고 네. 좀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는 단호하게 사회에서 배척시키는 그 대통령께서 말씀 잘하잖아요. 척결 그 나쁜 걸 못했다는 게 초기에 못했다는 거 한 그거 참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게 우리가 선거는 네. 그렇게 유권자들이 참 후보자들을 잘 선택해가지고 내를 위하는 게 아니고 네. 나를 잘 살게 하겠다는 거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맞는 말씀이지. 그렇지만은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잘하겠느냐 네. 이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선거는 어떻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뭐 지금과 같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같이? 네. 지금같이 하면은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니 좋은 점, 나쁜 점보다도 네. 이제 과거에 같이 이제 뭐 흑색 선전이라든가 네. 나 모방하고 그러는 거는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은요 이제. 그러니까 네. 그렇게 전부 나라를 위한 선거, 나라를 위한 공약, 나라를 위한 투표잖아요. 다 이게. 네. 지금과 같이. 그런 식으로 참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선거. 그러면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말씀만 해주세요. 특별히 없어요. 지금 선거는 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특히 나는 지금 시골에서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지방에 그러니까 다 알아요. 네. 저 사람은 누구 찍겠다 뭐 비슷하게. 아. 네. 그렇게 다 나와 있어서 네. 이제 또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는 면 소재지예요. 네. 장날 되면 많이 시끄럽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시골인데 조그만 장터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막 유세를 하니까 좀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자제해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공정하게 시간을 좀 안배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많이 시끄럽거든요 집이. 선거는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나요? 지금 제도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먼저 선거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선거 방법이고 또 그 시스템 자체가 잘 돼 있어요. 아, 시스템 자체가? 나도 한번 시범제로 가서 해봤는데 네. 주민등록만 넣으면 후보자가 나오고 네. 그 시스템 자체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투표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여야가 합심해서 네. 그런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이제 선거는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크게 뭐 이 바라는 그런 바는 없는데 지금 현재도 잘 하고 계시잖아요. 네. 잘 하고 계시는데 항상 누구를 험담하는 것보다 본인들의 그 나오신 분들이 공약하신 대로 실천에 옮겨주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험담보다 이제 공약 실천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네. 항상 믿고 따라줄 수 있는 그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거짓 없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스템도 그렇고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면 좋겠는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 예비 며칠 전에 31일 날 네. 선거했잖아요. 네.
저는 안 했지만 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거 왜 이제까지 진짜 안 했을까? 되게 편하게 잘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존에 이제 그런 이제 뭐 불합리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좀 미비했던 부분들 네. 좀 더 국민들이 편하게 네. 할 수 있도록 참여율도 좀 높이고 관심도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관심도를. 지금은 이제 뭐 제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외면하지 않는 그런 이제 정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약이나 실질적인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모두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원론적인 거죠. 투명한 선거. 네. 그리고 그 유권자들이 알 수 있는, 유권자들이 모든 사항을 다 지켜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금품 없는 선거는 언제까지든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으세요? 주고받는 선거는 아무래도 네. 이 정확한 어떤 공약이라든지 또는 아무튼 뭐 투자한 게 있으면 그거를 그만큼 회수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금품이 없어야지 정말 정책을 올바르게 시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선거는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모두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게 좀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네. 뭐 정정당당하게 네. 뭐 이렇게 불법 선거 그런 거 없이 네.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은 어떤 올바른 정보에 의해서 네. 올바른 그 투표를 하고 또 올바른 정치인이 뽑혀서 또 올바르게 되는 게 가장 좋은 일일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당연한 어떤 바람이겠죠. 그냥 뭐 단지 이유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모든 국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뭐 지지하는 당을 말씀드리면은 좀 이렇게 우습고요. 네. 어느 당이건 간에 왜 이렇게 너무 대결적으로 남을 헐뜯고, 솔직히 말해서 남 헐뜯고 그 당을 누르고 그러는 것만 지금 많이 이렇게 거의가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나오면 어떻게 잘할 것인가, 네? 내가 나오면 어떻게 해서 그런 것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다른 당을 갖다가 누르고 트집 잡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만 얘기해서 일단은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요? 네. 지금 일단은 당선만 되고 나면은 모든 건 끝났다는 듯이 당선 공약처럼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잘한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거의가 예. 그리고 당에 휩쓸려 가지고 당에 그 되는 대로 당 위주로 그게 끌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 진짜 이 지역을 위한 정치,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 모든 걸 내려놓고 정치인으로서 진짜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서 모든 걸 진짜 밀어주고 그 사람한테 다 진짜 하나도 아깝지가 않을 정도로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요즘 정치하는 거 보면 실망이 진짜 너무 큰 데가 많아.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좀 방송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얘기잖아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네. 더 하신 말씀은 없으시죠? 할 말씀은 없고요. 일단은 다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당이 되든 누가 선거에 나오든 공약 잘 지키시고 무리한 공약은 진짜 그거는 아예 선거에 등장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공약만 드러내놓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단은 봉사하는 직업이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너무 지금 못 사는 사람들이 많고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거를 모르실 거예요. 공무원들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을 생각하고 여기 시장 경제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면 좋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이렇게 뭐 대선이라든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금 다 좀 진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를 하시는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국민들도 그렇고 어떤 여론몰이에 몰려가는 게 아니고 네. 본인들이 좀 더 고민해보고 진정한 사회에 필요한 지도자가 누군가를 좀 더 고민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네. 또 정치인들도 조금 진실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든 개인 가정사들이 막 파헤쳐지고 뭐 그런 건데 그런 것보다도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생각해서 좀 긍정적 마인드로 나아갈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좀 너무 대한민국이 너무 부정적으로 가는 게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회가 사실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그 가정이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과 똑같이 또 이 국가가 잘 되려면은 국가의 구성원들 아니면 지도자들이 모두 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국가가 더 건강하게 나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 모두 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좀 앞으로의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모두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거 결과요? 선거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지 부탁드립니다. 비리 없이 네. 잘 진행되면 좋죠 뭐. 부정 투표 없이 잘 진행되면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절대로 부정 투표는 하지 말아야지. 이제 됐죠. 네. 끝나야지.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선거가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모두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선거는 글쎄, 깊이는 생각을 안 해보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 사람들이 양력관계 그런 거 뭐 학력보다도 그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자선단체나 뭐 봉사 같은 거 그런 거 한 거라든지 뭐 그런 양력 종류를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들이 서민이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는 그런 선거 후보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예. 이 선거가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모두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거가요. 네. 예. 앞으로 좀 공명하게 이제 좀 선거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숭호할 줄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본인이 선택한 인물이 선거에 뭐 당선이 안 되더라도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예, 그 주변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가끔 자기가 생각한 게 옳고 남이 생각한 거는 좀 약간 의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생각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남의 의견도 존중해 줄 줄 알고 내가 중요한 것처럼 남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거를 해서 결과에 좀 승복하고 그 다음에 이왕 선택된 분한테 힘을 몰아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모두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선거가 그 쟁정에 휘말리지 말고 일단 좋은 사람이 나오곤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결집해서 다 협력해서 좋은 정치를 하고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예, 지금까지 보면 대개는 자기가 낙선했다고 그래가지고 헐뜯기만 하고 그 꼬리만 뒷다리만 잡고 그러는데 일단은 어쨌든 당선이 된 사람한테는 축하를 해주고
있는 힘껏 그 사람을 밀어서 우리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선거가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모두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거 제가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냐? 네, 뭐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어떻게 그래서 지방 선거는 좀 더 이게 지금 매일 이래서 너무 세비를 낭비하는 거 아닌가? 네네. 그래서 이 지방 선거는 좀 더 이걸 고칠 게 좀 많이 있다고 봐요. 네. 고칠 게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 고치할 것들이 저기 뭐야 시의원들 네. 외유라든지 네. 시의원들 세비 낭비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지역을 어떤 예를 들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이게 중앙 정부하고 호흡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지방선거는 조금 좀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발전이라는 거는 잘못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괜히 이게 주민자치위원도 제가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는데 전부 뭐 형식적으로 그냥 돈만 그냥 내버리고 그냥 뭐 이게 시간 되면 때우고 예산은 다 낭비를 하고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뭐 제가 갑자기 인터뷰를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 예. 마지막으로 네네.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모두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거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서로 이제 비방하는 거를 많이 하시잖아요, TV에서. 네. 근데 얼마 전에 교육감 그 후보로 경기도 이제 후보로 나오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두 분은 좀 비방하시고 한 분은 굉장히 약간 좀 긍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다 끌어안고 가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시구나. 근데 전 그런 분을 뽑아주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래도 더불어 사는 건데 굳이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와서 깎아내리고 이런 것들은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신껏 저는 좀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유가요? 네. 일단은 그런 분들한테 뭔가 좀 맡긴다는 게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 좀 상대방을 좀 평가하고 비판하는 건 좋지만 뭐 지나치게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분이 무슨 일을 할 때도 또 그러지 않을까. 다른 분들하고 뭔가 불협화음이 생겨서 일을 진행하는데도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그런 비판적이고 이런 걸 봤을 때 기분은 좀 사실 별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자꾸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선거는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자 했던 얘기랑도 거의 비슷한데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또 지지하는 그런 공약을 내세운 분이 제대로 그 공약을 실행을 하는지 유권자로서 감시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후보가 제대로 시행을 못했을 때는 정말 정당하게 항의도 하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질책하고 책임도 묻고 다음 투표 때는 철저하게 그런 후보자를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좀 그 유권자의 의지가 계속 반영되는 또 성숙되는 그런 투표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대부분 투표해놓고 나 몰라라 하세요. 투표 전날 또는 당일날 그 유권자에 대한 상황을 보든가 급하게 보다 보면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이 사람 출신이 어디지, 어느 학교 출신이지,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정당, 내가 좋아하는 어떤 소속 이런 것만 보고 그냥
막무가내로 투표를 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올바른 그 공약을 확인하고 그 공약대로 이행하는지를 볼 수 있는 투표가 돼야 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뽑히지. 네. 그냥 지연, 학연 이런 것만 갖고 뽑아놓으면 그 사람이 어떤 그 이행사항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나중에 신경을 안 씁니다. 뭘 했던 관심이 없거든요. 내년에도 뭐 다음 후보가 나왔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정당 또 내가 그 관련된 학벌 이런 것만 그 보면서 투표를 하게 되니까 결국엔 그 투표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는 사람을 정치 이 판에 들여놓게 해준다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정말 공약으로 회사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켜 주듯이 정치에서도 나라와 시민을 위해서 올바른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일하는 그런 후보자들이 일꾼으로서 선택될 수 있는 그런 투표의 장이 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전선거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에서 이 시민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좋은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당선되면 믿어줘라라고 했는데요. 서로 헐뜯지 말고 서로 좀 믿어주는 것은 어떨까라는 말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 답변입니다. 좀 굉장히 웃긴데요. 잘 모르겠다와 무응답이 상대적으로 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 네, 또 다른 것으로는 공정하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거하는 도중에 비리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질문이 꽤 많네요. 유권자 정치인들 모두 진실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했던 말씀 같긴 한데 대한민국이 부정적으로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다. 후보자들의 자원봉사 인력 등을 공개해라. 서민들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네거티브 하지 말자. 네거티브 선거는 후보자들의 믿음이 안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 후보가 당선됐다는 말이죠. 정정당당 불법 선거 없길 바란다. 또 하나는 모두 지켜보는 상황에서 개표하기. 개표 결과를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러고 나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선거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게 조금 보이네요. 이것을 좀 수치해 본다면 어떤 수치가 있는지 한번 먼저 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수치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투명한 선거를 하자가 25%, 그리고 객관적 투표, 올바른 정치인이 20%씩 나왔습니다. 남자와 여자 성별로는 27.3%, 객관적 투표, 공약 실천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27.3%. 네, 남자분들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여자분들은 올바른 정치인 33.3%, 그리고 똑같은 비율로 투명한 선거를 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8.6%로 올바른 정치인, 그리고 공약 실천, 투명한 선거가 세 분야가 비율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50대는 투명한 선거가 28.6%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은 객관적인 투표가 33.3%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객관적인 투표다. 객관적인 투표다. 60대에서 이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많이 연관된 정치 활동들을 경험하셨고 실제로 그런 투표를 많이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객관적인 투표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은 게 60대였고요. 그리고 올바른 정치인에 대해서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보였고 투명한 선거도 역시 여성분들이었고요. 공약 실천이 다시 나오는 것도 좀 특이하긴 합니다. 특히 어르신 세대는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젊은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이 공약들로 인해서 자기 생활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이득이 발생하는 것들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50대 선택이 좀 재미있는데 고루 넓게 펴져 있네요. 그 가운데서 투명한 선거가 좀 높은 것이 좀 재미있습니다. 사실 우리 선거가 그렇게 투명해진 게 돈 선거, 흔히
고무신 선거, 밀가루 선거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굉장히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자들이 유권자들한테 찍어달라고 하면서 돈봉투 주거나 고무신을 주거나, 고무신 되게 비쌌을 때 뭐 밀가루 한 푸대를 선물로 주거나 이러면서 표를 돈으로 샀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하지 못한 거죠. 돈 많은 사람이 당선된다라는 거였고 선거에 들어가는 개인적인 자금이 막대했고요. 지금처럼 선거 비용을 쓰고 나면 어느 정도 득표를 하게 되면 되돌려주는 제도도 없었고요. 이것이 없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선관위가 법으로 만들어진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가 누구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주오게 되었을 때는 벌금이 50배. 지금도 가끔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죠. 뭐 누가 뭘 준다길래 뭘 밥을 얻어 먹었는데 그 사람 결국 선거 운동한 거였다. 자기는 그런지도 모르고 밥만 얻어 먹었는데 라는 거죠. 어르신들은 그냥 의리에 있는 생사로 그래 밥 산대 이러고 갔는데 그 밥값을 다 물어내야 되고 법이다 보니까 또 그분들한테 피해가 되기도 하는데 좀 부정적인 측면이긴 합니다만 그런 요소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 선거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거의 그런 모습은 사라져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조금은 남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투명한 선거가 벌어지게 된 것에 많은 것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그만큼 피해를 많이 보고 어렵게 얻어낸 결과거든요. 근데 이 선거에 결과적으로 자기 한 표를 능력 있게 발휘하지 못하는 선거율이 좀 더 떨어져 있는 선진국이 더 갈수록 더 선거율은 더 투표율은 더 낮아진다는 어떤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르신들로부터 배워야 할 혹은 꼭 이것은 배우지 말아야 할 선거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 있다면 혹은 그 가운데서 느껴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가운데 느껴진 것들은 선거를 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대개적으로 이제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선거를 하러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아침 공기를 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운동도 하러 가시고 약속도 만나러 가시고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자부심을 가졌는데 선거에 대한 불신을 계속 얘기하셨는데 선거에 대한 불신도 많았던 점이 지금 비밀 투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선거가 필요하다면서 이제 개표 장면을 TV 화면을 통해 보여달라. 이런 분들도 꽤 상당수 계셨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제 선거에 대한 불신이 쌓이다 보니까 투표율도 감소하고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개표소에는 중계차가 항상 나가 있고 그 개표소를 다 비춰주고 개표 현황들을 집계하고 하는 것들을 다 카메라로 감시하는 듯이 보이긴 합니다만 정말 프로세스를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그 안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에서 다 물론 체육관 같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누구나 참관할 수는 있거든요. 그 안에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매번 시비가 붙고 또 이것이 무효표네 아니네, 무효표를 일부러 개표원이 조작했네 아니네, 이것도 아직도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고 불신은 끝이 없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본 바로는 우리 어르신 세대가 남기는 어떤 장점과 단점? 네.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나이 드신 분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거기에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저 현 세대와 또 후세대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정말 많았다는 것을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그만큼 우리와 또 다음 세대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국가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에서 있어서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많이 관심 있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매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이 선택한 선거가 이제까지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고요. 우리가 지금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투표를 하는 이 모습, 우리가 지금 선택한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후대가 선택하는 것이 후대의 대한민국을 만들 겁니다. 다만 그 기초를 만들고 그 재료를 만드는 것은 우리 세대가 지금 만든 대한민국이 단초가 될 거니까.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이 기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못 결정적인 정책을 되돌리는 데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 노력,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후대를 좀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어르신 세대가 지금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신다고 하고 내 아들, 딸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폐의 대부분은 어르신 세대가 하신 것이고 우리가 물려받았고 우리 후대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것들인 것이죠.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해서 모든 투표가 결정되어지는 것. 또한 선거 자체에 대한 불신 그리고 공약보다는 정말 현실 가능한 공약을 요구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이미지가 어떻더라. 혹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해준다더라. 우리 지역에 이런 게 필요한데 저 사람이 그걸 해준다더라. 저 사람을 뽑아라.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줄지 아닐지를 판단하지 않고 매번 속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개혁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고 특히나 세월호라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많이 투표를 통해서 바뀐 것이 있을까. 오히려 보면 여야가 거의 동수를 이룬 것이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결과를 극렬하게 보여준 것은 아닐까. 아직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좀 극단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마지막 말인데 끝으로 느껴진 부분이 있으면 한 마디씩 해볼까요? 예, 오늘 처음 진행한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우리나라에 불신도 많이 쌓였고 사람들 간의 믿음도 많이 깨져 있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이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좀 더 깔끔하고 투명하게 접근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네, 후보자들도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이 서민들이 바라는 마음을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후보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결국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네. 네. 저도 이제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 투표 문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많은 비리들이 있겠지만 이것들은 뭐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점차적으로 계속 개선이 되면서 좀 더 나은, 좀 더 완성도가 있는 그런 투표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됨으로써 당선자들이 그 책임에 대한 의무를 정말 다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책임에 대한 의무. 부여된 것이기도 하고 권한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투표로서 부여한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일부 할애해서 그 사람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그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 정치인의 것이 아니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난 너무 정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보시기에 그 논점은 좀 달라.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좀 달라.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손가락질하지 마라 라고 우리는 젊은 세대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분석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분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선거에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생각을 저희 젊은 세대가 한 번 더 생각해 봤다는 부분을 이해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여기까지였다. 그래서 조금 더 어르신들께서 많은 노력과 또 가르침이 계셔야겠다라는 부분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론의 강, 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는 여론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르신 세대, 40대, 50대, 60대의 이야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